자, 보죠. 자, 산모해설 할게요. 일단 산모해설 하기 전에 총평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느꼈을 때 어땠어? 어려웠어? 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편이었어? 아니면은 그냥 진짜 억까 다 걸고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억까. 뭘 무선에 70분 받았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평가하기에는 얘는 전혀 수능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전통적이야. 뭔 말이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의 약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결국 평가원을 따라하는 데만 그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혁신을 해야 되는 곳에는 평가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은 매번 새로운 문제를 낼 의무가 있거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사실, 그러니까 6구평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혁신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수능은 매년 달라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항상 신유형이 나오는 거고, 이 신유형이라는 말도 되게 웃겨. 신유형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야. 어디서 새로운 걸 계속 긁어와. 근데 그게 매번 약간 절묘해. 와, 좆된다.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지? 수능은 매번 그래요. 근데 교육청은 이번 거는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냥 알던 맛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기출이 너네가 탄탄하게 풀려져 있고 기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어려울 수가 없는 시험이야. 근데 반대로 기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직 기출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웠을 수밖에. 왜? 너네한테는 이게 그냥 신유형이거든. 너네한테는 이게 수능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실 이제 3월이잖아. 그러니까 달고 다른 나한테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진부했어. 그냥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풀이를 딱 봤을 때 뭐지? 하는 게 한 문제도 없었어. 그게 왜 그랬냐면 다 베껴왔어요. 얘가 평가원 문제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를 그냥 다 베껴왔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오마주해서 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이번 미적 30번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을 풀었다면 이번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맞다. 근데 등급 컷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지? 80.79? 80?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이 문제, 그럴 리가 없지만 이 문제 똑같이 수능이 나왔잖아? 1컷 88? 어려워요. 88도 아닐 것 같은데? 92? 아야 92는 좀 넘어가고 솔직히 89 정도? 그러니까 가끔 3점 틀린 병진까지 포함해서 그래 너까지는 1등급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89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뭐 9번은 뭐 그냥 간단한 쉬운 4점이었고 이제 밑바닥 공식 잘 쓸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고 10번 요게 이제 작년 수능 10번 작년 수능 10번이랑 완벽히 똑같은데 다시 만날 때까지 점Q가 움직인 거리면은 절대값이 나왔지. 근데 이걸 그냥 적분해서 답을 2번으로 하고 그냥 틀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능은 그래도 착했던 게 뭐냐면 들어. 야 시끄럽다. 작년 수능은 되게 착했던 게 뭐냐면 적분해서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리는 절대값에서 적분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면 보기에 답이 없게끔 만들어놨어. 정신 차려 병신아 거리는 절대값이야 하고 친절하게 줬던 게 수능이었는데 교육청은 그딴 거 없죠. 작년 수능에서 경고했잖아 병신아 거리는 뭐야? 절대값이야 라고 경고를 그냥 수능 때 했잖아. 지금 니네 이건 맞춰야 돼 라고 경감식 시점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11번 봅시다. 11번은 솔직히 좀 센스가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차가 음해정수인 능차수열인데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결국 어떤 놈이 양수냐 음수냐 이걸로 이제 가려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됐어. 봐봐.
A6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공차가 음의 정수야. 그러면 A6 다음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근데 문제는 A6이 정말로 최초의 음수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1부터 8까지 보는 거잖아. 6, 7, 8은 음수가 맞아요. 근데 5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야. 근데 이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았어. 뭐냐면 A5를 봤을 때 A5도 음수이려면 결국 공차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려면 이 숫자가 너무 크다. 그거를 느낌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은 아 A5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파악해서 문제 풀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느낌을 못 살렸다라고 한다면 씨발 A5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죠? 어떤 게 양수 어떤 게 음수지? 어리버리하다가 조금 헤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 뭐 계산 문제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12번 볼게요. 12번. 12번 문제는 A의 값을 안 줬지? 자, 12번 틀린 사람 봐. 12번 틀렸다. 기억이 안 나. 12번은 대충 이제 해설을 잠깐 하자면 fx가 x가 0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A의 값이 어딘지 솔직히 몰라. 근데 이것부터 파악을 해봐야 돼. 봐봐. 함수가 지금 갈라지는 지점에 x가 0일 때야, 맞지? 여기다가도 0 넣고 여기다가 0 넣으면 똑같이 A의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일단 연속함수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왜? 연속함수여야 적분이 가능하잖아. 인정하지?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이 지금 어디에 위치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A의 값만 정해지면 사실 저기 있는 2차 함수와 저기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 정도는 어렵지가 않다고. 봐봐. 만약에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0,2가 대충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맞지? 그리고 2차 함수는 얘는 딱 봐도 축의 위치가 어디야?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2분의 b 정확히 적용을 시키면 축의 위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지? 근데 어쨌든 이 그래프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숙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러면 봐.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대충 그려봐.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g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늘 알다시피 g-4는 0이고 g'x는 fx다.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얘가 담긴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4부터 얘를 적분을 할 건데요. 마이너스 4부터 적분을 할 때 얘의 값이 넓이가 x가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 넓이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 이 문제는 뭐냐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어. 예를 들어. 근데 x의 값은 움직이는 놈이잖아. x의 값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 넓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넓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 오케이? 여기 이 넓이가 x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의 넓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이 순간 음의 넓이가 추가가 되면서 감소가 되지. 그럼 봐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그 대값이라고 부르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맞지? 그럼 반대로 얘는 음의 넓이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실제 적분값은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 맞니?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지점은 어디지? 그 솥값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극대가 되고요. 여기가 극소가 된다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의해서. 인정을 해? 근데 문제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얘는 지금 누가 봐도 x의 값이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의 값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a의 위치가 애초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니네가 뭘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냐면 a는 기본적으로 밑에 쪽에 있고 여기에 y는 3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극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 그랬어? 얘 x 절편이라고요. 감소하다가 넓이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것만 체크했으면 됐어. 그럼 a가 바로 나오고. 뭔 말인지 알아? 씨발 용지는 20명이 받아갔는데 왜
보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지? 왜 받아갔어 그럴 거면? 12번이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봐봐 맞았고 틀렸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푼 거랑 내가 푼 거를 비교해 보시라고. 오케이? 그렇게 한번 봐봐. 그럼 얘가 2, 0이야. 얘 기울기 몇이야? 3이지. 그럼 x 증가랑 2, y가 뭐래? 6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일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인 것도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얘가 그림의 대충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gx의 극대값을 구하래. 극대값을 구하라는 건 뭔 소리야? 여기 구하라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를 구했을 때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4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구할 극대값은 극대를 가지는 순간이 여기면 극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죠.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부터 여기의 값까지 fx dx를 해라. 요 뜻이잖아. 됐어? 그럼 얘 x절편도 구해봐야겠지. 얘 x절편 어떻게 구해? 얘가 마이너스 6이라며. 그럼 인수분해서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2인 게 바로 나와요. 인정?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다.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그 이후에 계산 실수를 했다면 그거는 당신의 잘못이고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얘들아 너네 지금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뭐냐면 문제 번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그게 작년 9월하고 수능 때 깨졌거든? 작년 수능에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3번이었어. 15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니네 생각보다 15번 맞은 애들 많지. 솔직히 쉽다고 생각했지. 거기서 니네 어깨뽕 올라갔지. 씨발 객관식은 마지막 문제다 맞췄어. 근데 13, 14는 솔직히 억가임. 지랄했잖아. 13, 14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더 어려웠고요. 15번은 쉬운 게 맞았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어깨 뽕 올라온 거 조금만 내려. 알겠지?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는 참 악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허수들을 걸러냈어. 이 문제에서. 허수들을 싹 걸러낸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P가 Q의 위치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저 그림상 P가 잘못된 위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 2AB가 BC래요. 얘 대 얘가 1B 2래.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코사인 얘의 값을 줬어. 그러면 여기도 결정이 되지. AC가 결정이 되지.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1, 5의 점 P. 그러니까 P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AC는 이제 결정이 된 거야. P만 움직이는 놈이야. 그랬을 때 얘의 넓이가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괜찮은데? 좋아요. 안 괜찮아? 이렇게 돼 있을 때 AC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어. PAC의 넓이가 최대가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위에 수직이 등분 되게 요놈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의 높이가 완벽히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려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요거 인정해? 괜찮아?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씨발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림만 보고 그림을 맹신했던 얘네들을 이제 다 걸러낼 수 있었다. 뭔 말인지 알아? 왜냐면 이것만 봤을 때는 전혀 얘가 이등변 삼각형 같아 보이지 않거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러면 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요 위치일 거다라는 거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지금 AC 기준으로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봐봐.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를 2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 AC의 전체의 제곱은 뭘로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X의 코사인 값이 뭐야? 마이너스 8분의 5지? 그러면 플러스로 바꿔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5X제곱에
나 여기서 조금 흠칫했어. 얘가 2분의 5x 제곱이잖아. 계산을 하면요 2분의 15x 제곱이야. 여기서 이제 새끼들 미친놈들인가? 이랬어. 숫자가 이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AC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0x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석이 나왔어. 씨, 어쩌라는 거지.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내가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건 내가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 길이가 마침 몇이라고? 6루트 10이라고. 여기도 6루트 10이라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이니까. 됐지? 근데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어떤 조건을 써먹을 수 있지? 여기에 코사인 값을 줬지 얘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근데 요거 전체를 보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왜?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내가 왜 이 값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게. 봐봐. 내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링크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찾아라 라고 했잖아. 그 링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길이 조건인 AC와 각도 조건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알고 있는 링크는 최대한 일단 찾아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요 AC의 길이가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도 똑같이 얘가 AC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 값을 구했을 때 요게 AC 제곱이었는데 얘가 어떻게도 계산이 된다는 거야? 6루트 10 제곱하면 몇이야? 360 빼기 2 곱하기 6루트 10에 6루트 10이면 똑같이 360이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거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지? 부호만 바뀌죠? 8분의 5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720 빼기 720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90이 되면서 720에서 270 이렇게. 이게 뭐다? 얘다. 그럼 x의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얘 루트 C가 어떻게 되냐? 3루트 30 나오죠. 그럼 x의 값이 6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6이었다. 이해가 되지? 봐봐.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12입니다. 내가 구할 건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래.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이용하면 여기 12의 값을 구했으면은 바로 다 나오는 거잖아. 뭐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분의 2파인데 12 요게 2R이다. 내가 구할 거는 R을 구하면 된다. 얘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 2번 4루트 3 나오고. 됐죠? 그럼 문제 어때요? 14번 봅시다. 14번. 13하고 14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웠어? 14요. 14가 더 어려웠어. 14번 문제는 이제 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좀 고일과정, 고일과정도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함수는 니네가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봐왔잖아.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니네가 T의 값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네 교점 찾는 거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여기 있는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다 줬기 때문에 얘를 그리는 건 쉬워. 이거는 그릴 수 있었어야 돼. 어떻게 그려? 이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차항이 없는 경우에 x제곱으로 묶으면 이거 x-3 되고 플러스 5 된다고 그랬지. 그럼 요것만 없애면 얘는 원래 0에서 접하고 3일 때 뚫고 지나간다. 이런 그리면 얘가 5로 되니까 0,5를 지나면서 얘가 접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면서 봐봐. 여기가 0이면 같은 위치에 여기가 3이어야 되잖아. 원래 x축이 0하고 3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뭐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 어디야? 2야. 근데 여기
거리가 2예요. 극대극소 차 공식 쓰면 여기 4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수투 때 했던 거 새록새록 기억 좀 나니? 괜찮아?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니네 수능 볼 때 이 공식 써서 계산이 편하도록 절대 안 나올 거야. 극대극소 차 공식이랑 뭐 비율 관계 있잖아. 그런 거 안 나오도록 막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전통적인 문제들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 편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봅시다. 내가 이제 저 모르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알고 있는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얘 0,5 지났지? 얘는 일단 여기서 빵꾸가 뚫려야 되거든. 얘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야 돼. 근데 왼쪽 건 어때? 0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0,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야 돼. 얘가 5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불연속일 거고요. 문제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축조건이야. 축조건. 맞지? 얘를 축이 잘 나오도록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주면요. 요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축의 위치가 일단 a야. 근데 a는 정수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맞지? 그러면 니네가 케이스를 명확하게 나눌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 거야. 왜? 얘 애초에 경계가 x가 0일 때잖아. 축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함수가 갈라지는 위치가 x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a가 0보다 크면 그림 어떻게 그려져? 축이 이쪽에 있다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 잘릴 테니까 얘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거야. 인정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봐봐. 어차피 A가 정확하게 0이어도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릴 거야. 모양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어 없어? GT를 구하는 입장에서 얘 그림이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면 돼. 0 그냥 포함시킬게. 그래 되지? 괜찮지? 그러면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따라서 얘 값이 이렇게 변할 텐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0,얘 y절편은 항상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 인정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에 요거는 사실 봐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점, 요 꼬다리, 요 콩나물 대가리 이 새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GT의 값이 2인 거 그거를 찾아주면 된다. 됐어? 그럼 한번 찾아볼게. 움직여보죠. 0,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볼까? 여기. 그럼 어때? T 보면 0계약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지. 총 몇 번 걸려? 3번 걸려. 문제가 있어요. 2번 걸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대한 얘네에서 어차피 겹칠 걸 안다면 움직이는 놈이 얘라면 여기를 포함시키거나 여기를 포함시켜서 3개를 2개로 상쇄시킨다 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 인정해? 그럼 얘를 여기다 한번 붙여보자. 그럼 어떻게 돼? 걸리는 놈이 동시에 걸리지. 얘를 하나로 치는 거 맞나? 괜찮아? 그러다가 쭉 올라가요. 여기서 걸려. 왜 얘는 2개가 되는 거 맞잖아. 인정하지? 근데 얘가 2,1이라고. 그럼 내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봐줘야 되는 거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경우를 체크해 주시면 돼. 되니 이거 말고 더 있나? 더 있을 수도 있지. 일단 한번 체크해보자. 얘가 만약에 일로 온다. 여기도 이제 3번 걸린다. 얘 안 된다. 그럼 여기로 한번 붙여볼까? 여기는 어때요? 걸린다면 그 다음 계속 스무스하자. 그러니까 뭐만 체크해주면 돼. 얘만 체크해주면 돼. 계속 돼. 여기까지 인정? 괜찮죠? 이제 절반. A가 여기보다 큰 쪽만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에는 A가 0보다 작은 쪽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겠죠?
A가 0보다 작은 쪽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한번 둥실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둥실 해서 뭐 여기 찍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는 걸리는 구간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해봐. 네 번이나 걸려. 문제가 있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두 번으로 줄여야 돼. 그러니까 네 번이나 걸리는 놈을 두 번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상쇄가 돼야 돼. 네 개 중에 두 개가 상쇄가 돼야 돼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냐? 예쁜. 요렇게. 아니야, 얘는 못생긴 거.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여기와 여기의 점이 원래 따로따로 움직여서 이렇게 걸렸던 거잖아. 근데 얘는 한 번에 걸리고 하면 이제 두 개 이렇게 걸리면서 뭔 말하는 줄 알아? 오케이? 그러면 체크해야 될 지점은 뭘까?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a,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이고요. 얘의 값은 0,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였지? 그럼 체크해야 되는 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이면서 동시에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얘는 몇이어야 돼? 요거는 1이어야 돼.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계산도 해볼게. 저 초록색 놈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4분의 2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려면 사실 케이스 별거 없지. a제곱이 몇이면 돼요 일단? 0인 경우랑 1인 경우는 안 되지. 1인 경우는 4분의 1이 되어버리잖아. 4분의 1 더하기 정수의 제곱이 1이 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네? a 제곱이 4라고. 그러면 그때 b제곱은 a 제곱이 0이면 b제곱은 1이면 되는 거. a 제곱이 4면 b제곱은 0이면 되는 거죠. 인정해? 그러면 그 순서상이 어떻게 될까? 봐봐. a 제곱이 0인 경우는 a, b가 그냥 0인 경우야. 인정? b는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a제곱이 4인 경우는 a가 뭐가 될 수 있어?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다 구해놓고 틀리는 거야. 왜? 내가 애초에 전제 조건을 뭐라고 놨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놨으니까 a는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b는 0. 그래서 초록색 경우에는 총 케이스가 3개가 나오고요. 인정하지? 요 경우로 보자. 얘는 사실 미지수 2개, 12개라 열림만 해주면 돼. 맞지? 열림 한번 해볼게. 얘 b제곱 똑같이 b제곱 있으니까 빼볼까? 빼면 어떻게 돼? a제곱이 4가 나오면 되죠? 근데 a가 음수여야 된다. a는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때 a, b는 a가 마이너스 2인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때 a제곱이 4인 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요 b제곱은 4가 돼. 근데 b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랑 마이너스 2가 둘 다 된다. 그래서 얘가 케이스가 5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됐죠? 사실 이 문제도 완전히 처음 나오는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게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가. 근데 완전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 이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오케이? 부평 13번 문제가 더 어려웠어. 실제로. 되시죠? 그래서 얘네 케이스를 나눌 때는 이거를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아까 윤영이가 와서 잠깐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얘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 개혁까지는 다 구했어. 근데 저 부호 있지? 부호를 제대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되는 거를 이렇게 쭈르륵 쓴 다음에 안 되는 걸 걸러냈대요. 총 8개가 나왔는데 걔가 실수로 2개만 걸러낸 거야. 그래서 답을 6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안 나누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내가 괜히 이런 걸 다 쓰는 게 아니야. 니네 한 줄 한 줄 쓸 때 꼼꼼하게 쓰셔. 알겠지? 샤프심 아끼지 말라고. 알겠죠?
15번은 해야 되냐? 15번은 솔직히 쉬웠어. 인정? 얘는 노가다야. 얘는 노가다야. 할 수 있었어야 됐어. 얘는. 오케이? 얘는 시간만 많았으면은 6등급에도 풀 수 있었어. 그건 아닌가? 하여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15번 맞은 사람. 꽁에 가득 찼었나요? 네. 내가 15번을 맞추다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는 거. 넘어갑시다. 20번. 이거는 사실 거의 내신형 문제라고 하기 무방하지?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FGX가 GX라는 건 그냥 GX가 X FX가 X라는 요 해를 구해준 다음에 그 해를 GX에다가 합성하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다시 GX를 T라고 치환할게요. FT는 T 요거를 구하시라고. FT는 T의 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그 T의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된다고. GX가 2분의 1일 때 또는 G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프 그리셔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그거지. 정역이 이제 0부터 12까지니까 얘네가 한 바퀴, 두 바퀴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거 계산 실수하지 말고 20번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봅시다. 21번 틀린 사람. 21번은 나는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한번 보자. 봐봐. 얘들아,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역함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정말 전통적인 얘기야. 지금까지 기출들이 나온 유형을 보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가 거의 70% 정도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오케이? 역함수 관련. 근데 또 주목해야 될 점은 2024년,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한 그 이후에가 9월이랑 수능인데 9월이랑 수능에는 저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유평을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래요. 요걸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얘는 역함수 관계야. 인정해? 얘는 역함수 관계야. 인정해? 아니죠. 얘네가 어떻게 역함수 관계야? 왜? 역함수 관계인 놈을 이만큼 올렸거든. 그지? 그럼 얘네를 역함수 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만큼 내리면 되죠. 인정해? 잘 봐. 얘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려면 이만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무조건 y는 x 대칭이다. 이거 인정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봐봐. 내가 y는 x를 아무데나 이렇게 잡아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이 직선은 무조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어디다가 잡든지. 인정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도 y는 x 대칭의 그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난 점은 a랑 b라고 하지. 근데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다라고 되겠죠. 요게 이제 기울기가 어떤 마이너스 1인 놈이 되는데, 잘 봐. 얘네가 만난 점을 a랑 b라고 하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거든. 근데 잘 봐. 어차피 얘는 y는 x 대칭이잖아. 이 그래프도 요 주황색 그래프도 전부 다 y는 x 대칭이라고. 인정하지? y는 x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면 여기잖아. 얘 y좌표가 2분의 19래요. 맞아? 그럼 얘 좌표 어떻게 돼? y는 x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9, 2분의 19 인정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방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만큼 내렸다고. 얘는 이만큼 올린 상황에서 2분의 10분인 거고, 이만큼 내렸을 때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5, 2분의 15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괜찮아? 얘를 다시 이만큼 올렸을 때 걔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0, 2분의 15겠죠. 아니 2분의 15, 2분의 15겠죠. 인정하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봐야 되는 넓이가 이거야. 넓이 조건은 뭘로 써먹을 수 있을까? 반지를 파이 r 제곱이 2분의 121 파이래. 파이 알리. R은 몇이야? 루트 2분의 11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1 루트 2다 이 소리야. 근데 R은 뭐야? 여기 아니니? 맞지? 근데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좌표를 줬어. 여기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래요.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있거든. 직선은 항상 뭘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 닮음인 직각삼각형이랑 계속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내가 또 얘기를 했어. 매번 직선이 나올 때마다.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면은 1대 1대 루트 2의 관계를 가지니까 여기가 2분의 11이고 여기가 2분의 11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뭐가 돼? A의 좌표가 2분의 15에서 2분의 11만큼 뒤로 가니까 어때? 2, 이렇게 들어가지. 2분의 15에서 2분의 11만큼 위로 올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26이니까 13이 된다. 그게 A의 좌표야. 근데 A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AX승 위의 점이니까 13은 A의 제곱이다. 답은 13이지.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것도 되게 진짜 전통적인 문제다. 이것도 되게 전통적인 문제야. 심지어 장기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해. 너 기억해? 그래. 그거는 1만큼 밑으로 내렸었어. 아 왼쪽으로 갔었어. 1만큼 왼쪽으로.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너네가 어쨌든 수능을 준비를 한다면 올해 봤던 모의고사들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 너네가 수능 임박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 와 그때 나 왜 이렇게 못 봤지? 싶을 거야. 왜냐면 그때 정도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잖아. 뭐야 씨발 수능 존나 쉬웠었네.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끼어있다? 바로 그냥 1컷 88 89 이렇게 가는 거야. 재수생들이 이게 다 대비가 되어 있거든. 삼수생들 생각해봐. 야 기출 문제가 바뀌냐? 재수할 때 기출하고 삼수할 때 기출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삼수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못했어. 와 이 기출을 1년을 더 풀으라고 씨발 이것 때문에 삼수를 못했어.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도 삼수는 안 했을 것 같네. 그렇습니다. 22번. 야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야. 인정해?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야. 뭐가? 요 함수. 이 함수가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모르시면 위험해. 오케이? 심지어 내신 대비할 때도 나랑 이거랑 비슷한 문제 한 5번 정도 풀었어.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나요? 이렇게 그려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10이었나? 여기가 1,몇이었지? 1,6 이렇게 떴던 거 같아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데 다 친구한 t, t 플러스 2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 내 왼손을 t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t 플러스 2라고 생각해. 얘는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냥 얘 위치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됐어? 물어볼게.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최대값은 t야, t 플러스 2야? t겠죠? 쭉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계속 t지. 언제 바뀌어 얘네가? ft와 ft 플러스 2가 똑같아질 때. 인정해? 그때 얘 값이 이제 t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지. 뭔 말 하는지 알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얘가 여기서 최대값 찍지? 그 이후로는 어때? t가 최대값이야? t 플러스 2가 최대값이야? 둘 다 아니죠? 얘가 최대지. 그럼 얘는 쭉 타고 올라갈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다가 여기에서 얘와 얘의 값이 똑같아질 때 다시 전환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최대값이 쭉 찍는다. 오케이? 22번을 건드릴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을 t가 알파랑 베타라고 났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해. 여기까지는 계속 t였는데 갑자기 t 플러스 2로 점프하는 그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네가 언제 넘어가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 그 구간은 언제냐면요. 어떤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여기에 x값 차이는 이만큼 나는데 여기의 높이가 똑같은 그 순간.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랑 t 플러스 2가 높이가 똑같은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때 두 군데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때의 t가 알파고 그때의 t가 베타인 거야. 요게 두 군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됨? 점프하는 순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내가 gx라는 놈을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3 g가 있구나. hx라고 할게. 이렇게 한번 나올게. 절대값 벗긴 놈. 오케이? 절대값 벗긴 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요 식에서는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ht랑 ht 플러스 2가 똑같다고 놓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왜? 얘는 뒤집어진 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인정? 얘의 해가 뭐가 될 거야? 알파가 될 거고 요 놈은 g t랑 g t 플러스 2가 똑같은 순간 요거를 찾아주시면 돼. 인정? 얘가 베타가 될 거고. 근데 t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족같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t 플러스가 얘인가 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데 마침 마이너스 3,10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한번 가져갔어요. 개꿀? 마이너스 3 이거 갖고 왔어. 이런 아니 진짜 우연히 그게 되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얘지. 얘는 실제로 계산을 조져봐야 돼. 왜?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꿀을 빨면 계속 꿀을 빨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꿀을 빨았잖아 내가. 그래서 씨발 얘도 꿀 빨 수 있는 거 있나? 0 넣어볼까? 0이랑 2 넣어볼까? 하려고 봤는데 값이 족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이라는 놈이랑 t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죠.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8 바로 전개하는 거야.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지?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t세제곱 날리고요. 6t제곱 난 계산이 제일 힘들어. 플러스 6t? 딱 어려워 이씨. 근데 마이너스 3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마이너스 3 고마워요. 그래서 6t잖아. 12t잖아 12t. 난 계산이 제일 힘들어. 더하기 8? 더하기 그러니까 2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2로 나누면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은 0.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오히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호재야.
왜? 문제에서 루트 6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t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비용식 미안. 9 빼기 3이면 6이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어? 뭐가? 앞에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왜 이러니? 왜 이러니가 아니죠. 매번 이래왔지.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일 리가. 쟤 누가 봐도 x 값이 플러스잖아요. 그치? 너무 작은 음수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얘 값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내가 구할 게 뭐야? 알파랑 베타를 곱하래. 이게 베타지. 이게 베타면 알파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3. 얘네만 곱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몇이었지? 2.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야. 보셨죠? 넘어갑시다. 미적으로 넘어가죠. 미적 28번 해야 되냐? 해줘?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28번 해줘야 되나? 잠깐 27번 해줘야 되냐? 27번 틀린 애들 꽤 있는 거 같은데. 아주 그냥 무주공매한 친구들 있어요. 28번으로 바로 갈게. 요것도 얘들아, 직선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 쓰면은 되게 쉬운 문제거든. 잘 들어봐봐. 얘네가 만드는 두 점을 각각 AN이랑 BN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2차함수 대충 그려. 그 다음에 1차함수 대충 그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Y는 ENX라는 거고 여기 있는 놈이 곡선인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AN이랑 BN은 어떻게 구하냐? 연립해서 구하죠. X좌표 일단 구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요. 요거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 나 마이너스만 붙이면 인수분해가 돼요. 맞지? 그럼 요게 뭐라는 거야? 요게 N-1 콤마 근데 봐봐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N에 N-1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N 플러스 1 콤마 2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요게 AN이고 요게 BN이다. 여기까지 납득돼요? 괜찮아? 근데 또 이제 문제 중에 PN인데 PN은 뭐냐면 원이 뭐야? 그냥 주어졌어. n의 값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원을 그냥 줬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n을 결국 난 뭐 할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n들은 씨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그냥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맞지? 근데 원은 그대로 있다고. 원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 인정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뭐야? 2,0이어야 돼. 근데 그러면 이 P에는 얘를 돌아다니는 놈이래요.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으라고 하거든. 근데 직선은 사실 끝없이 이어지는 건 맞니? 밑변의 길이는 그냥 얘라고 치고 높이를 어떻게 찾으면 돼?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이 되는 지점에다가 반지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고1 때 썼죠? 기억나? 쌤 솔직히 고1 과정은 좀 까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수능이 바뀌었어. 고1 과정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요 직선 줬잖아. 그것도 굉장히 깔끔한 식으로 줬죠? 2nx-y는 0이라는 직선과 뭐? 2,0이라는 점 사이의 distance를 구합니다. 오랜만이죠? 4n제곱 플러스 1에 4n
이렇게 뜬다 이거지. 됐어? 그럼 그게 높이냐? 아니야. 거기다 뭘 넣어야 돼? 반지름의 길이도 더해줘야 돼. 맞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지. 됐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높이가 된다고. 그럼 밑변은? 밑변은 어떻게 구해? 여기 길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구한 애들 있어. 여기서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막 어우 씨발 더러운데? 이렇게 간 애들 있다고. 그러지 말자고. 왜?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1이야. x 증가량 몇이야? 2잖아. 기울기가 2n이에요. 몇 올라가? 4n 올라가잖아. 그럼 어때? 16n 제곱 플러스 4에 루트 씌운 놈이 밑변이 되겠지. 인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요. 직선 위에 있는 거. 이거 활용하고 못하고 진짜 실력 크게 갈려. 넓이는 루트 16n 제곱 플러스 4에다가 높이 아우씨 으이씨 4n 제곱 플러스 1에 4n 플러스 1 요게 사주면 되죠. 요거를 n으로 나눈다. 무한대? 무한대로 보면 돼.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만 보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근데 사실 봐봐. 요거 1 의미 있나? 1 의미 있어? 의미 있어? 그러니까 봐봐. 무한대로 갈 때도 범위를 찾아보자. 잘 봐. 1차야. 그럼 분모도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돼. 요거 몇 차야? 1차야. 그럼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상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중요한 값이 뭐야? 상수야. 그럼 1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얘랑 얘만 싸워. 얘 뭐가 되냐? 4 되는 거 맞니? 그 다음 얘는 수렴값이잖아. 요거 2n이고 요거 4n이야. 몇이야? 2야. 그럼 답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된다. 그럼 답이 6이 된다. 됐나? 1을 그냥 맘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해하지? 맡길 거 다 맡기면은 문제를 못 푼다. 29번 봅시다. 29번 문제는요. 좀 거지 같긴 했습니다. 거지 같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 함수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어렵지. 함수 식이 어떻게 되냐? 좀 불러줄래? fx가 뭐야? 네? n 세제곱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거였나? 좋아요. 지금 이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곡선은 n의 값에 따라 바뀌어요. 모형이 맞지? 근데 여기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봐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얘의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그러면 이 접점을 뭐라고 놓는다? T, 이렇게 놓는 건 많이 했던 짓거리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를 T, 라고 놓는다. 그럼 이 T를 어떻게 이용해? 평변하고 순변하고 똑같다. 뭔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0이잖아. 외부의 점이잖아. 맞지?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이 얘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y-y는 f't에 x-t에 더하기 ft 이것도 있었지. 그 다음에 얘를 0,0을 대입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 그걸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방법이 똑같아. 이거를 정리하잖아. 그러면 평변하고 순변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다. 됐어? 그럼 나는 평변하고 순변하고 똑같은 걸 쓸게. 얘의 평변이 뭐야? t분의
fx가 요거잖아. 여기다 t 집어넣을게요.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플러스 1 요게 되지.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t일 때 순간 변화율이 돼야 된다. 순간 변화율은 뭔데? 얘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는 거 맞니?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세제곱분의 12의 x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된다. n 세제곱에 12의 t제곱 이렇게. 그러면요 t를 위로 올릴게요. 여기 세제곱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네. 옮기면 n 세제곱분의 8 t 세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t 세제곱은 n 8분의 n 세제곱이 돼야 되고 t는 2분의 n이어야 된다. 라는 아주 깔끔한 식이 나오는 거지. 되니? 그럼 여기의 값이 n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t는 그냥 5구였어요. 그래서 2분의 n. 그럼 y 값도 구해야겠지. y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더라? 2분의 3? 2분의 3 그렇게 나와.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이것까지는 해냈을 거야. 인정? 아니야? 표정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x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네. 으짜 이렇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뭐 항상 그래왔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 원의 중심이랑 얘랑 얘를 연결했어요. 이건 나는 거의 패시브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삼도극 할 때도 그렇고 등비수열의 극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랬지. 뭐? 원의 중심과 어떤 점이 있으면 무조건 연결해달라. 근데 그게 접점이면 무조건 이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난 일단 이게 패시브야. 이것부터 놓고 시작해. 근데 얘가 접점이야. 무슨 정보가 있죠? 수직이다라는 정보가 있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반지름이거든 얘들아. 반지름 어떻게 찾지? 얘가 RN이고 얘가 RN이야.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나을까? 라고 한다면 둘 다 써도 되죠. 왜? 얘를 이렇게 끄어버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인정해? 오케이? 그리고 좌표가 나와 있을 때 내가 항상 탄젠트랑 기울기 조건이랑 항상 생각해줘라 얘기를 했지. 기억이나? 얘들아 봐봐. 이 ln이라는 직선은 이제 이거 안 써도 볼 것 같다. 아이! 와 씨발. 그새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칠판 지우개가 떨어지는데 이걸 발로 밟는다고 칠판 지우개가 안전해질 것 같진 않은데 내 신발이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살짝 뺐는데 결국 더러워졌어. 존나 TMI. 하여간 직선 ln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얘 0,0이라면서 예진아 구해보면 뭐야? n분의 3이야 얘들아. 맞지? 그 말은 뭐냐면 잘 봐. 씨발 이거 너무 많아.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봐봐. 여기를 세타라고 놓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몇이 돼야 돼? n분의 3이 돼야 돼. 인정? 근데 내가 여기 길이 알고 있지 않냐? 0,0과 얘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 얘분의 얘가 또 탄젠트일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쌤 근데 각이 다른데요? 근데 얘 각은 여기랑 여기가 똑같잖아. 그럼 2분의 세타로 볼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뭘 써먹을 수 있냐면요. 잘 봐. 탄젠트 세타가 몇이라고? n분의 3이라고. 걔는 1마탄 뿔탄을 쓰면은 얘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된다고. 여기는 t랑 다른 거다 얘들아. 여기는 t랑 다른 거야. 얘는 탄젠트 2분의 세타야. 오케이? 이거를 구하면은 t의 값을 다시 말하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n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셔? 오케이? 그럼 풀어볼게. 그리고 크로스 3-3t 제곱은 2nt 정리해보자. 3t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nt 마이너스 3이요. 자,
계속 내가 식을 쓸 때는 뭘 구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생각해. 나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t의 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t의 값 어떻게 돼요? n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지? 3분의 마이너스 n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겠냐 마이너스겠냐? 플러스 2분의 세타는 누가 봐도 예각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일 거야. 양수의 값을 가져야 돼. 왜? 나 뭐 틀렸어? 덕지풀이도 봤는데 덕지풀이가 더 복잡한데? 말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형의 극한은 계산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 그 인내력 뭐 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에 탄젠트 값을 구했어. 그게 뭐야 지금? 이게 탄젠트 2분의 세타잖아. 그게 뭐라고? 이거분의 이거라고. 근데 이거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몇이야? 루트 4분의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얘의 값이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분의 뭐가 되는 거야? rn이 되는 거야. 그럼 rn을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돼? 네. 그러면요. rn은 뭐냐면요. 10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n 곱하기 이 새끼도 이렇게 올릴 거야.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6분의 이게 맞나? n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9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구할 건 뭐야? 이게 rn인데 뭐 할 거야? 4rn 마이너스 3 구하라지. 4 뭐야? 씨, 하얀 도필이 멸종했는데? 하나 못되다. 학생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긴 하죠. 미안해. rn이 요거니까 4rn은 뭐야?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거기다가 3을 뺀대요. 3을 뺀대요. 씨발. 그러면 3분의 잘 봐. 어차피 얘는 3분의 9로 그냥 계산을 할 거지. 맞지? 그럼 봐봐. 2n제곱 플러스 18에서 9를 빼면은 이렇게 뜰 거고 빼기 n루트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 무작정 유리화 해야 되냐? 무작정 유리화 해야 돼? 이거 몇 차야? 2차야. 얘거 몇 차야? 2차야. 2차 빼기 2차야. 차수 똑같은 놈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줘야겠지. 부정이 되니까. 그치? 얘는 계산하면 씨발. 자, 얘를 밑으로 넘겨줄게 얘들아. 잘 봐. 2n제곱 플러스 9에 플러스 n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는데요. 이 위에 있을 거는 이 새끼의 제곱 빼기 이 새끼의 제곱. 인정? 아 씨발! 2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2 여기다 2 됐죠? 얘의 제곱을 계산해 줄 거야. 근데 잘 봐. 4n제곱 플러스 36n 플러스 81이 뜨는데요. 그 뒤에 있는 놈은 4n제곱 플러스 36이에요. 36n이에요. 그럼 뭐가 날라가? 얘네가 싹 다 날라가.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 81이 남아. 그럼 밑에는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만 계산해주면 되지. 어차피 여기 맨 마지막에 n제곱 곱해서 계산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 최고차항수 몇이야? 12죠? 3 곱하기 4 그지? 이게 최종 답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뭘 곱하래 또? 40 곱하라 그랬나? 맞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3, 10, 27 계산해서 27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거지 같은 문제입니다. 계산이 좀 많지, 그치? 넘어갈게. 근데 이거를 계산이 많다고 투정만 부를 건 아니긴 해. 왜? 역사적으로 도형의 극한은 항상 계산이 거지 같아 왔어. 그래서 이거를 핑계를 대시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산이 더럽다가 얘를 난이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맞긴 해요. 근데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못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예 못 건드리겠다 이건 안 돼. 알겠지? 자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30번 문제는 설문조사 하나만 하자.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봤다 선. 작년 수능 문제 22번을 풀어봤다. 작년 수능 문제 그 뉴스에도 뜬 거 있잖아. 씹새끼를 킬러 없애겠다고 해놓고 정답률 1.5%짜리 문제를 해갖고 뉴스에 나온 그 문제 알아요? 그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그 문제의 오마주. 그 문제랑 똑같이 됐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 풀기가 편했어. 왜? 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다 그런 느낌이야. 3모가. 오케이? 일단 이건 할 줄 알아야겠지. gx를 범위에 따라서 찢을 수는 있어야겠죠? 어떻게 찢어? 봐봐. n승에 걸리는 게 요거랑 요거지. 그럼 어떻게 해? 얘의 범위가 기준이 1일 때를 경계로 아니면 마이너스 1일 때를 경계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자연수 m에다가 구간이 0부터 무한대래요. 그럼 n분의 x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 경계를 뭘로만 잡으면 돼? 1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n분의 x가 1이라는 소리는 x가 m이라는 소리죠. x가 m인 거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x가 만약에 m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발산하면서 fx만 남습니다. x가 정확하게 m이라면 얘 값은 1이 되면서 2분의 fm 플러스 m이 됩니다. x가 m보다 작다면요 얘네는 전부 다 0으로 가면서 x만 남습니다. 인정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봐. 얘네는 경계가 나뉘어지는 게 m이야 맞지? 근데 얘네가 연속인가? 여기다 m 넣어봐. m 여기다 m 넣어봐. fm은 m이 나와야 돼. 실제로 그런가? fm이 그래서 fm은 m이구나. 이해가 돼요? 괜찮아? 왜 그런 거야? 가족분 봐봐.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fm은 m이어야 된다. 괜찮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x가 m보다 작을 때 근데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된 요 놈이 여기가 m, m이어야 된다. 괜찮냐? 오케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3차 함수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됐어? 근데 문제를 봐봐요. g 프라임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문제를 봐봐.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어차피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fm은 m이어야 되고 f 프라임 m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왜? 얘 좌미분계수가 1이니까 여기 연결되는 3차 함수 우미분계수도 1이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3차 함수.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인정해? 근데 봐봐. 이게 뭔 말이지? g 프라임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도함수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음수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1인 게 명확한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감소 구간에 m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m 플러스 1은 최소한 여기쯤에 있어야 돼. 요거 인정?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나조건. 요게 수능 작년 수능 22번 문제 오마주.
근데 장려수는 22번보다는 쉽게 냈어. 뭐냐면 GK랑 GK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격수가 3이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아울러서 다조건도 같이 볼게 얘들아. 이건 뭔 말이야?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알아? 니네 이거 알잖아. x1하고 x2하고 이거일 때 fx1, fx2? 이게 뭔 소리야? 감소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감소의 느낌. 감소의 구간에 들어가는 게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잘 봐요, 봐봐. 요 나소권을 봤을 때 GK랑 GK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소리지. 그럼 얘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가 있어? 일단 여기 구간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지? 이쪽인데 잘 봐. 얘네가 저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들어 5고 여기가 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때? 4, 5 곱하면 0이죠. 5, 6 0이지. 6, 7 0이지. 그 이후로는 0이 되는 구간이 없지. 그럼 요거는 3개를 만족한다. 인정해? 괜찮아? 이런 경우는 어때? 여기가 5인데 가운데가 6이고 여기가 7이야. 이러면 어때?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개수가 몇 개야? 4, 5, 5, 6, 6, 7, 7, 8 몇 개? 4개가 된다. 만약에 5, 6, 7, 8, 9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된다.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해지면 어쨌든 4개로 고정이 되겠지. 인정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x절편이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예를 들면 여기가 5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한 7이야. 이러면 어때? 이걸 만족시키는 놈은 4, 5, 5, 6 끝이지? 몇 개야? 2개라고. 그러면 나소권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얘네 x절편은 둘 다 뭐여야 되고 자연수여야 되고 그 거리는 1이어야 돼. 4, 5, 6, 5, 6, 아니 4, 5, 5, 6, 6, 7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걸 나소권에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조금 볼게. 다 GL하고 GL 플러스 1, GL 플러스 1. 그럼 얘네는 감소 구간에 있는 놈이 3개다 이 소리잖아. 감소 구간에 있는 요 자연수의 개수가 3개다라는 소리라고.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봐봐. 여기가 n 플러스 1. 요거는 확실하지. 어떻게 잡았냐면 감소 구간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에 자연수가 3개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기를 n 플러스 2라고 놨고요. 여기를 n 플러스 3으로 놨고 여기를 n 플러스 4라고 놨어. 이거 납득돼? 그러면 감소 구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3개이면서 실제로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자연수가 되잖아.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세워봤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fx라는 놈은 x절편이 뭐야? x-n-3에 x-n-4지. 나머지 하나는 알아볼래? 모르죠? 그러니까 x-k라고 했어. 미지수 몇 개야? 2개네. m하고 k.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뭐야? 또 2개가 있는 거야.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아. 집어넣을게. m 넣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n-k. 12에 n-k가 m이 나와요. 11에는 12k가 나오니까 k가 뭐야? 12분의 11 m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f 프라임 m이 1이다. 이건 어떻게 써? 슈 미분해야지. 앞미분, 가운데 미분, 뒷미분.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m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더하기 몇이더라? 12. 이게 1이 나와. 여기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오케이? 계산은 그냥 생략을 한 거야. 됐어? 얘들아, 안 볼 거면 떠들지는 마. 오케이? 안 볼 거면 떠들지는 마. 오케이? 30번이라 안 봐도 상관없는 거는 인정하는데 떠들지 말라. 앞에 수업하고 있어. 그러면 요게 12분의 7m이 11이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기껏 계산 다 했는데 씨발 이렇게 돼. 그럼 이 그림이 틀렸다는 거야. 열심히 그렸니 얘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그걸 지울 필요가 없어. 아니, 지울 필요가 없어. 그건 시행착오야. 이 시행착오도 계산 결과에 있어야 돼. 그거 지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틀렸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이 틀렸다 해서 피드백을 해야 돼. 보완을 해야 된다. 얘가 대체 왜 틀렸을까? 어떤 하나의 디테일이 모자르거든.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디테일이 하나가 모자라. 다 해서 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GL하고 GL 플러스 1 얘네가 감소 구간에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맞지? 그 말이 틀렸어 사실. 왜 그런지 알아? L은 뭐야? 자연수예요. 자연수.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 그림을 똑똑히 기억해 얘들아. 이 그림을 똑똑히 기억해. 내가 지금 구간에 넣은 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얘네가 감소 구간에 있다. 세 개가 그런 식으로 짰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이 피드백을 할 수 있냐가 관건이었어요. 여기가 여기인데 n 플러스 1 이거가 조금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m도 감소 구간에 들어오죠. 맞지? L에 m이 포함된다. 인정?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2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어도 돼. 엥? 얘는 감소 구간 아니잖아요. 봐봐. 등호가 붙어있지. 얘네가 똑같아도 감소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 L을 만족하는 놈은 지금 M과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 개가 만족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렸던 그 모델은 사실 틀렸던 거야. 왜? 저 다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L의 개수가 몇 개였던 거야? 아까 그린 건? 4개였던 거야. 왜? 여기를 빼먹어. 그래서 아차, 씨발 잘못 구했구나. 이게 내 과정이었어요. 이게 내 풀이의 과정이었어. 그러면 이 식을 또 어떻게 세워야 돼? 얘를 뭘로만 바꾸면 돼? 요거랑 요거만 해서 바꿔주면 돼. 이게 쉽게 얘기하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럼 아까의 경험상 여기다 m을 집어넣었을 때 m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값이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6분의 5m이겠지. 그래야 얘가 6분의 1m이 돼서 얘가 6이 될 거야. 그러면서 f 프라임 m의 값을 구해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m에 마이너스 3분의 1m 더하기 몇이었지? 6? 요게 1이 나와. 그러면 6분의 5m이 5가 뜨면서 m이 정확하게 6이 나와. 그 말은 얘가 6 집어넣으면 x-8에 x-9에 x-5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내가 구할 G12는 F12랑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다 12 집어넣게 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7에서 84가 된다.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못해.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작년 22번을 풀어봤다고요. 지금 이 문제를 이해를 했다면 작년 수능 22번 뽑아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오늘 집 가서 놀아야 돼. 3평 3평은 아니지. 3모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니네가 지금 시험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야, 이것만 물어보자. 1등급 0이 1등급 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그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3번은 신경 쓰지 마셔. 왜 그러냐면 니네 지금까지 모의고사 준비 얼마나 했냐? 끼케야 겨울방학 때 시작한 거 아니야 니네? 끼케야? 사실 내가 계속 모의고사 기출을 던져주긴 했는데 니네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흘렸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잖아. 기출 몇 개만 기억나잖아. 맞지? 니네가 지금까지 내신 준비만 하다가 기출에 대한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 시험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니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모의고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확실히 지금까지 내신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랑 다른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걔네도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쉬웠던 건 단지 내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야. 이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나는 특히나 더 쉬웠던 거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재수를 하게 돼서 다시 산모를 보게 되면 현역이 느끼는 산모랑 재수생이 느끼는 산모가 확실히 다를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나 재수학원 다녔을 때 산모 봤을 때 전체 만점자였지. 400점 만점 받는. 그게 학원에 한 10명 정도 있었어. 근데 물론 그 재수학원이 좀 미친 재수학원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점 받은 애가 한 10명 정도 됐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수 입장에서 얘네는 달고 다른 문제들인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이론상 구수죠? 이론상 구수예요, 구수. 구수생 입장에서 잠깐 구수. 네, 구수생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건 달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쉬웠다. 그래서 니네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잘 본 애들 거만할 필요 없고요. 못 본 애들은 좀 위험해. 좆됐다라는 걸 생각하셔.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빨리 해야겠다. 이거는 하셔야 돼. 알겠지? 근데 기출 분석하기 전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얘들아? 제발 개념, 정의 완벽하게 잡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실 때 기출 들어가셔. 안 그러면 시간 납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쓸데없는 뭐 엔제 지금 들어가지 마. 오케이? 엔제 막 드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들어가지 마. 허수 새끼들아. 그런 거 지금 들어가지 말고 기출 N회독 하셔. 기출에 담겨 있는 내용, 기출 문제가 가장 가치가 높아요. 생각을 해봐. 교육청 문제는 그렇다 치고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는요 한 문제당 10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이 그 가치가. 드릴 같은 엔제 만들 때 한 문제에 1000만 원 갈아 넣겠냐? 기출 문제 퀄리티가 제일 좋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니네 내신 대비 시험 누가 내? 선생님이 내지.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 그래야 해요. 학교 시험을 쌤이 내는데 왜 학원 나한테 와서 내신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돼. 그것처럼 수능 누가 내? 평가원이네. 평가원의 코드 이거를 분석하시라고. 오케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늦어.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모를 기준으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대학 가죠. 파이팅. 2번까지는 나쁘지 않아.